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2편 기술관리, 시설관리 편입니다. 객관식 173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시설관리 제1장 173페이지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중에서 이제 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여기에는 문제가 별로 옛날엔 자주 나왔는데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 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2년, 3년, 5년, 10년에 대해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설 1번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 시설 공사별 아파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고요. 주요 부분에 대한 시설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2년, 3년, 5년, 10년에 정해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3년은 그럼 담보 책임 3년이 어떤 거냐, 2년은 어떤 거냐, 5년은 어떤 거냐, 10년은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 3년이 가장 많죠. 3년이 가장 많고 보시면 3년이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이죠. 조명설비 아파트에 있는 조명설비 있죠. 가스설비 도시가스나 LPG나 둘 중에 하나 있고요. 급수배관설비, 급수설비가 있고요. 조경포장설비 공사, 그 다음에 조방공사, 조방기구공사 부분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얼마냐 각각 되어 있죠. 자, 보시면 3년이 아닌 거는 2년이죠. 주방기구공사는 담보 책임이 2년 돼 있고, 조명설비공사나 가스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조경포장은 5년으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내력별 구조부에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10년으로 돼 있죠. 내력별 구조 하자라는 건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은 이제 10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년이 가장 많죠. 주방기구공사는 2년으로 돼 있어 틀린 질문은 이제 2번, 5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죠. 사업 주체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시설별 공사별로서 담보 책임 기간이 가장 긴 것. 10년짜리가 있나요? 10년짜리? 아니면 5년짜리? 10년짜리는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되겠고, 이제 5년짜리 차리면 되겠죠. 소방 시설 공사 중 소화 설비, 정보통신 공사 중 감시 제어 설비 공사, 배수 공사, 대지 조성 공사 중 배수 공사, 조경 공사, 잔디 심기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중 피레침 공사. 어떤 게 그럴까요? 보시면 가장 옳은 거, 긴 거죠. 3년. 그 다음에 대지공사 중 배수공사가 담보 책임 기간이 5년. 잔디 심기가 3년. 피레침 공사가 3년. 가장 긴 거는 이제 대지 조성 공사로서 배수공사가 담보 책임 기간이 5년 되겠네요. 5년.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시설 공사별 담보 책임 기간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기간을 정해줬어요. 아까 가장 긴 거를 찾았고 아까는 또 같은 거 아닌 거 담보 기간 같은 거 아닌 유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옳지 않은 거, 자, 수장공사 2년, 가전제품은 3년, 승강기 설비공사는 3년, 일반 철골 공사는 5년, 홈 우수가는 공사는 5년. 어떻게 틀린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시를 했죠. 자, 담보책임 가전은 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틀린 질문이죠. 수장공사, 그것도 수장공사도 구분이 되죠. 건축물 내부 마감 공사는 2년으로 돼 있고요. 승강기 설치 공사는 3년, 일반 철골 공사는 5년, 홈통 및 우수공사 5년, 단전제품은 담보책임 기간이 2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 자, 다른 것 찾는 거죠. 찾는 것. 5개 급수 위생 관련 공사 중 저수조 물탱크 공사, 목 공사 중 수장 목 공사, 단열 공사 중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 공사, 조적 공사 중 석공사, 건축물 외부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생에너지 설비 공사 중 태양광 설비 공사. 다른 것 보시면 담보 책임이 3년인데 조적 공사 중에서 석공사, 건물 외부에 있는 공사는 5년이죠. 길죠. 얘가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문이. 최근에 이제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담보적인 2년인 것. 2년이 아닌 것이네. 2년이 아닌 것. 3년, 5년, 10년 되면 10년짜리는 없고 5년에서 3년 찾으면 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아닌 것.
자, 경량철거공사는 뭐냐? 3년이죠. 나머지는 미장, 도장, 옥내, 가구, 도배. 간단하죠. 아파트에서 뭐 미장, 도배라든가 미장공사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선이 되는 거니까 담보 책임이 2년이죠. 가구공사하고 도배공사 마찬가지고 경량철거공사는 담보 책임 5년,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오른 것은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옳은 것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는 3년, 우수관공사는 5년으로 지금 아까 봤고요. 저수저 물탱공사도 3년, 지붕공사도 5년.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우수공사는 담보 책임 기간이 아까 문제에서 5년으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자 보겠습니다. 하자 부분 보겠습니다. 7번 교재 175페이지 되겠네요. 175페이지 하자 부분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 보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공용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하자죠. 전유부분 하자도 있고 공용부분 하자 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자는 누구냐 이 얘기죠. 청구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대표회의, 관리주체, 가로 열고 집권법에 따른 관리단, 그 다음에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일정을 명시해서 계획서를 청구자에게, 입주자 대표 등 청구자에게 계획을 보수해야 된다. 만약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3번 질문. 이에 따라서 하자 보수를 실시한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뭘 해야 돼요? 볼 결과를 그 청구권자들에게 통보를 해야죠. 네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경우에는 하자 보수 사용 후 30일 이내에 아파트에서는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누구한테 사용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군수청장은 담보 책임 기간에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계 의뢰할 수도 있지요. 틀린 점은 뭡니까? 자, 여기 틀렸겠죠? 사용자가 청구, 공용이에요. 공용 부분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없지요. 여기서 빠져야 되죠. 사용자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점을 읽으면 되겠죠. 주택 인도일 따라서 이제 하자 일정이 잡히는 거니까.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담보 책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 첫 번째, 담보 책임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기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력 구조부, 시설물 공사별로 10년 범위 내에 담보 범위로 정한다. 아까 우리 보셨죠? 내력 구조부는 10년, 시설 공사부 2년, 3년, 5년, 10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사업 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는 뭐를 주택인도 증서양서를 작성하여서 분양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작성한 것을 며칠 이내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양도한 때는 뭐를 주택인도 증서양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에 인계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주체는 이거를 시스템에다가 인계받으면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전유 부분의 인단날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번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서에 인도일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인도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인도일 현황을 관리주체에 제출해 인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틀린 건가요?
자, 여기가 틀렸죠. 자, 15일이죠. 15일.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인수인계서에 인도 현황이 누락됐죠. 누락된 경우는 관리주체에 15일 이내에 인도를 해줘야 되죠. 현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30일 기억해 주시고 아까 하자는 15일 동안 보수계획을 잡아야 된다까지.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공동주택 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유부분의 담보책임은 입주자 등에게 전유부분이에요. 공유부분 아니고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은 입주자 등이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죠. 주택인도 증서. 그 다음에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하는 건축주도 포함된다. 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4번.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지죠. 리모델링 하는 자까지. 5번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담보 책임 기관에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의뢰하는데 안전진단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여기 틀린 지문이네요.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보 책임 기간 중에 공동주택의 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죠.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진단기관을 한번 보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공지법상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하는 보증로서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되죠. 해당하지 않는 거. 보증공사, 공제조합, 영위하는 자,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중소형. 4번이네요. 기술연구원은 아니죠. 기술연구원은 아니죠. 예. 보증공사, 조합, 영위하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4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10번.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비율이죠. 2년, 3년, 5년, 10년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2년 보면 여기 2년 두 개 여기서 틀렸겠네요. 3년, 5년, 10년. 자, 3년 먼저 보죠. 3년은 40%, 5년은 25%, 10년은 20%, 2년은 15%, 20%. 어떤 게 맞나요? 틀린 게. 그죠? 어떤 게 맞아요? 얘가 틀리죠. 2년은 15%죠. 2년은 15%. 사용검사 끝난 날로부터 지나면 뭐예요? 주체에 줘야 되죠. 사업 주체나 줘야죠. 그래서 15%, 20%, 25%, 20% 되겠죠. 전에는 이제 5년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졌죠. 자, 12번. 자,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가 아닌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과태료가 좀 높죠.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가 아닌 것. 첫 번째,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두 번째,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세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네 번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다섯 번째,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어떤 거예요? 1번이 틀렸죠. 안전진단이 아니죠. 안전진단이. 송달된 거, 분쟁조정위원회 재판 결과,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한 비용은 뭐란다?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지방공사의 사업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자보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나요? 예치하지 않나요? 예치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여부에 따라서 보수비용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방 봤죠. 세 번째,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죠. 사업주체는. 지방공사는 별개죠.
자, 네 번째, 입주자 대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발급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기 전에 미리 뭐요?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죠. 사업자를 미리 선정할 수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입주자 대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때는 그날로부터 어디에 30일 안에 뭐요? 주체에게, 사업 주체에게 통보해야 되죠. 틀린 질문은 1번 되겠네요. 지방단체, 국가 지방단체,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0일 안에 확인해 줘야죠. 자, 14번. 자, 담보 책임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주체는 1번, 사업 주체는 담보 책임이 만료되는 기 15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임대차에게 만료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하자 보수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결별 통지하고 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것의 게시판에 며칠 20일 이상 조치해야 되죠. 3번,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보수하고 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 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대표의 임차인에 통보해야 하고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통보를 해야죠.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되죠. 우리는 하자다, 아니다, 하자다, 아니다 싸우면 이제 그걸로 가면 되죠. 자, 네 번째. 3회에 따라서 보수 결과 통보받은 입주자 대표의 임차인 등은 통보받은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다시 보내줘야죠. 이의 제기한 내용을 지체없이 보내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 사업 주체 입주자들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하자부터 끝날 때에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뭐를?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되죠. 틀린 질문은 뭐예요? 30일이죠. 30일. 30일 안에 사업 주체는 담보 만료하기 전에 아까 봤죠. 22년, 3년, 5년, 10년이죠. 그 기간 끝나기 전에 30일 전에 그것이 끝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단하기 하자 기간에 내력 구조부에 중단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안전 진단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지요. 그 기간이 아닌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사협회,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해당 부의 엔지니어링 어디예요? 틀린 질문. 여기죠, 여기. 예. 여기 대신 누가 들어가요?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죠. 좀 규모가 커요. 규모가. 여기는 사업자죠, 사업자. 사업자는 안 되고요. 진단은 좀 규모가 커요. 연구원, 관리원, 안전진단 연구원 여기는 다 포함되죠. 세 개는 항상 포함되고 건축사협회는 여기만 들어오죠. 건축사협회는 진단에 대해서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은 별개고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 연구관도 어디 들어온다? 하자 진단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자, 16번 보죠. 안전진단 의뢰기관이 아닌 것, 하자진단 의뢰기관이 아닌 것. 하자진단이에요. 하자진단, 안전진단하고 하자진단. 자,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원,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건축사협회. 어디예요? 5번이죠, 5번. 하자진단에 대한 거는 건축사협회 빠지죠. 기술사법에 따라서 기술사, 건축사가 들어오는 거죠. 개인들이 오늘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하자진단의 의뢰기관은. 자, 17번, 감정의뢰기관이 아닌 것. 감정기관 의뢰가 아닌 것. 17번을 보면, 기술원, 관리원, 건축사협회가, 협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국립 및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 검사기관, 그리고 기타 기술사, 소위원회에서 말하는 합의한 자. 그래서 3번이 틀리죠. 3번.
부설연구원까지 됩니다. 감정의뢰기관입니다. 건축사협회는 아니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분쟁조정위원회네요. 공주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이분들 몇 명이야 돼요? 굉장히 많죠? 한 50명 정도. 그죠? 분과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하면. 자, 보이겠죠? 어떤 위원들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죠. 조교수가 아니에요. 여기 조교수로 나와서 틀린 질문 만든 적이 있었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한 사람도 뭐한다? 위원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판검사, 변호사, 취득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가능하다.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 평가에 대한 전문직을 가지다가 10년 이상 가능하다. 주택관리자로서 전문직으로서, 주택관리 전문직이죠. 몇 년? 전문직이니까 10년에 5년에서 틀린지면 되겠네요. 건축사, 기술사 또 10년이죠. 10년이죠. 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0년이요. 제가 아는 소장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별로 할 일은 없어요. 별로. 분쟁조정, 하자심사 조정위원회 있는데 부르지를 않아요. 거의 뭐 각자 알아서 하니까 여기 기능은 있는데 사실은 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거의 가지를 않더라고요. 와야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더라고. 10년에 여기 가 있는데 활동을 안 하시죠, 거의. 자, 10년 됐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공주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은 옳지 않은 건 똑같죠. 몇 명?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장은 상임이 되고요. 위원장 공임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다한다.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있고 소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틀린 이유는 뭐예요? 2번이죠. 그죠? 연임할 수 있죠. 2차례 연임이 아니고 그냥 바로 연임할 수 있죠. 자, 19번 봤어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 자, 공주법상 똑같네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아까 위원회는 봤어요. 위원회를 봤고요. 50명으로 구성돼야 되고 판검사, 변호사 6년 사람, 기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봤어요.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등이 신청받은 지체 없이 조정 절차 개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재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그리고 보완 해야 되고 이내에 그 완료 절차를 해야 된다. 세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해버리죠. 각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사건의 분과위원 또는 소위원회에 그 결과를 이래 한해서 연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을 제한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조정 등이 진행 과정에서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이 발생될 때는 당사자 합의간에 당연히 비용을 지부당하는 거죠. 틀린 질문은 숫자가 되겠죠. 2번이 틀렸네. 2번. 그죠? 며칠이에요? 150일, 180일 되겠죠. 60일은 할 수가 없죠. 150일 그리고 180일 되겠습니다. 며칠 안에 신청받은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공용 부분에서는 언제 180일을 한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조정된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 없이 10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된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자, 사업 주체 등 설계자, 감리자, 입자 대표회 등 임차인은 분쟁 조정에 응해야 된다.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건설연구원에 의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민사조정권을 준용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질문은 4번 되겠네요. 국토안전관리원이 아니라 어디예요? 국토안전관리, 여기 한국건설연구원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이 되겠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거죠.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이것도 숫자가 나오죠. 5, 9, 5하고 19, 3하고 5가 나오죠.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공제법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하자분쟁 1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또는 분쟁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죠. 자, 두 번째,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 누가 임명해요? 하자분쟁조정위원장이 위원장이 지명하며 9명 이상 15명 이하 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세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회의 실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된다. 2일 전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네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전문분을 고려해서 3명에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9에서 15명, 3에서 5명. 자, 5번,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 분야를 등을 고려해서 몇 개? 5개 위원회, 소위원을 몇 개라고요? 5개 위원회, 소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은 뭐예요? 3일이죠.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별로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분과위원회는 최소 몇 개? 그 밑에 소위원회 5개를 둘 수가 있죠. 분과위원회는 9에서 15명, 3에서 9명, 3에서 5명까지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 수상 원칙적으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둘 수 없는 자. 자, 분쟁위원회 둘 수 없는 자. 상급 상당히 공무원이죠. 1급부터 4급까지니까. 공인된 조교수 안 된다 그랬죠. 부교수라 그랬죠. 틀렸잖아요. 공인된 대학의 부교수예요. 재직 조교수는 안 되고요. 검사로서 변호사, 판사 6년 재직돼야 되죠. 주택관리사는 10년 되죠. 감정평가 10년 가능한데 여기서 조교수는 안 되죠. 부교수가 돼야 되죠. 그리고 아까 각 기술사, 건축사 기술사 10년 돼야 돼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10년 이상 돼야 되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분쟁조정, 하자심사 분쟁조정의 위원회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련 심사조정 및 관장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두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죠.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대한 관한 사항을. 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을 재직한 사람이 9명이 포함되어야 된다. 세 번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 심리를 전문 분야에서 3명에서 5명 이하의 소위원 둘 수 있다. 아까 봤던 질문. 네 번째, 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 제정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심사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한다. 다섯 번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가 틀렸네요. 2번이요. 그죠? 2명은 뭐예요? 9명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부분이죠.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자, 뭐 이거는 간단하게 심사 서류에 관한 하자 심사 서류가 아닌 것. 답은 4번인데요. 그냥 이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장기수송 계획이네요. 장기수송 계획에 대해서 시험도 자주 나오지만 현장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따고 나면 관리사무소로 이제 가시면 지금도 이제 현장에 있는 소장님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장기수송 관련해서 가장 머리 아파요.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 소장님이 한 거를 자기 가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장기성 계획입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실은 이제 현장 가면 일단 합격해야죠. 합격해서 현장 가야죠. 가면 이거는 뭐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보시죠. 문제상으로 보시죠. 26번. 공주법상 장기성 계획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사실 장기성 계획은 실무적으로 한 8시간 교육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보통 8시간 교육으로 4시간, 8시간 교육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자, 장기성 계획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첫 번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는 그 공동주택에 관한 공용 부분에 대한 뭐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거 전용 부분이 아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300세대 이상 승강기 지역 난방이 있는데 거긴 세대수가 없죠. 자, 300세대 이상입니다. 또 1번.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을 사용검사 신청한 때는 최초의 장기수선 계획을 사용검사 신청한 때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죠. 누가 해요?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인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만날 수가 없죠. 누구한테? 관리주체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역난방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인도한 날로부터는 대상이 되죠. 여기는 300세대지만 승강기가 있거나 주항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것 외의 시설물도 뭐 한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 장기성 계획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네 번째, 장기성 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한다. 조정은 그죠? 관리주체가 조정하고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하자. 자, 다섯 번째,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장에는 최대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죠. 틀린 거는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하죠. 그 관리주체에서 조정을 하죠.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장기성 계획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00세대 이상이니까 지역난방이네요. 가능하죠.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200세대 이상의 지역난방이니까. 자, 300세대 이상의 건설하는 장기성 계획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400세대 이상도 장기성 계획을 당연히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4번. 사업 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 대표 의결을 얻는 경우는 3년 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정기검토 이야기하는 건데, 자, 5번 보죠.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부 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장기성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죠. 4번이 틀렸네요. 사업 주체가 아니고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죠.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3년마다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현장 가시면 이 업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3년마다 해야 되고. 또 주기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기대로 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수시 조정을 통해서 주민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입주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번이죠? 28번. 28번 볼게요. 자, 장기성 계획은 수선주기죠. 수선주기. 장기성 계획은 어려운 문제가 또 이거 하나요. 수선주기에 따라서 공사해야 돼요. 수선주기에 따라. 근데 아파트 시설물이 살아있는 건데 죽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그럴 때 수선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이거를 날짜가 올해 주기가 아닌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와이어로프 도로에는 5년, 기계장치 제어반은 15년, 조석기, 과속 조절기는 10년, 제어반은 15년, 도어 개폐장치 15년. 몇 년인가요? 장기성 기간 최초 10년부터, 그죠? 5년부터죠. 5년, 9년, 10년 이렇게 나가죠. 최장 30년까지 가죠. 자, 조석기가 15년이죠. 15년. 나머지는 와이어로프는 5년, 기계장치 제어반 15년, 제어반 15년, 도어 개폐 15년. 얘가 조석기가 15년인데 10년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선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거, 공사로 옳은 것 같은 게 주기가 같은 것이
어떤 가스 설비 몇 년이에요? 소화 설비, 소화 수관, 관관이죠. 난방 설비의 난방 관관, 5개 부도 시설에 5개 복리 시설의 현관 입구, 지하 주차 진입로 지붕. 다섯 번째 배수 설비의 오수관 주철. 같은 것끼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시면 가스 설비는 20년, 소화 설비 25년, 난방 배관 15년, 5개 15년, 그 다음에 배수 설비의 5배수관이 주철인 경우는 30년이니까 같은 거는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네요. 디귿하고 리을.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 형태죠. 어제 하자담보 책임기관에 똑같이 잘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를 했죠. 몇 년 주기가 맞는지. 공주법상 장기선 계획 수립에 관한 공사 종별로 수선이 옳지 않은 것. 1번 보안 방범 중 CCTV 카메라 및 침입 탐지 시설의 전면 교체 수선은 5년 주기다. 두 번째 급탕 설비의 급탕 탱크의 전면 교체 수선 주기는 15년이다. 세 번째 건물 내부 청장의 수성 도료칠 전면 도장 수선 주기는 10년이다. 네 번째 필요 설비의 전면 교체 수선 주기는 25년이다. 다섯 번째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중 도어 개폐 장치 전면 주기는 15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자, 수성 도료칠 내부는 몇 년? 5년이죠. 5년. 가장 짧죠. 근데 현장에서는 5년은 할 수가 없어요. 5년마다. 보통 8년에서 9년. 그래서 이걸 수정해야 돼요. 사실은. 5년은 법상으로는 5년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8년 주기, 9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 틀렸죠. 그래서 20번, 30번은 3번이 틀리겠습니다. 자, 31번 공준법상 장충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장기선 충당금. 자, 그러면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잡히면 이제 사용하려면 주민들한테 부과를 해야 되겠죠. 부과해서 적립한 것이 뭐다? 장기선 충당금이다. 누구한테 부과한다? 소유자한테 부과한다. 이사 가는 사람에게는 장기선 충당금을 정산해 줘야 된다라고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장기선 충당금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이 있는 경우는 하자 진단 감정이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너무너무 잘 나온 질문이에요. 원래 장기선 충당은 장기선 계획 따라 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은 공용부에 대한 내구 연한을 따라서 뭐라 규약으로 정하는 거지. 규약. 그래서 규약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일단 문제풀이 나올 거예요. 세 번째,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후 이후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선 충당금 요율은 민특법에 따라 공특법에 따라서 특별선 충당금 요율에 따른다.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죠. 네 번째, 장기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관리주체는 장기선 계획에 따라 장기선 충당금을 할 때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표 의결을 거쳐야 되죠. 이것도 맞는 질문.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죠. 속한 달이 아니고 1년이 경과 후에 1년 후에 사용검사일 1년 후에 부과하는 거예요. 최초에 그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틀린 질문은 4번에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뭐 해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소장님들은 장기선 계획서를 1년 후에 관리비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합격하시면 장기선 교육 저한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때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볼게요. 32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선 계획 및 장기선 충당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32번입니다. 자,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 주체는 장기선 계획, 당연히 공용 부분이니까 뭐예요?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기선 충당금 입자 듀결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진단 감정 대응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봤던 질문지 요거였죠. 과반수 서면동이었죠. 서면인데 지금 입주자 대표라고 얘기했네요. 틀린 질문이네요. 세 번째,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전 충당 납부 확인을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산도 해줘야 되죠. 조정된 장기전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누가 입주자 대표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장기전 충당금의 적립 금액은 장기전 계획으로 정하죠.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의 주요 시설의 계획 교체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33번부터 여기까지 하고요. 33번부터는 다음에 다시 이어나가서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